안녕하세요. 비디오 하이라이트 스나이퍼 챕터 생성량을 개발한 큐티 냥냥조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는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저희는 이러한 동영상 플랫폼의 변화에 집중해 보았고, 플랫폼 이용 목적과 동영상 선호 길이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례로 정보 탐색 시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네이버, 구글, 다음과 같은 검색 엔진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던 2018년 오픈 서베이에 비해 5년 후 동일한 서베이에서는 유튜브 사용량이 이전의 검색 엔진들을 제치고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수단이 글에서 영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해 선호하는 영상의 길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짧아지고 있다. 즉,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목적에 맞추어 정보 전달 영상을 대상으로 타임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긴 재생 시간을 가지는 정보 전달 콘텐츠들을 숏폼의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 전달 영상들을 대량으로 조사해 보았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및 인터뷰 영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해당 영상들은 영상 화면에 나타나는 질문 자막을 통해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주로 질문을 기점으로 주제가 변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타임라인으로 제작해주는 챕터 생성량을 개발했습니다. 챕터 생성량은 다음 사진과 같이 시청하고자 하는 영상의 타임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긴 영상의 내용을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관심 있는 부분으로의 빠른 이동을 지원해 영상 시청에 있어 효율성을 증가시켜줍니다. 또한 영상 게시자 혹은 시청자 중 누군가가 수기로 작성해줘야만 얻을 수 있었던 기존 타임라인과는 달리 자동적으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과 비교해 보아도 접근성과 체계성 면에서 우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유튜브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 챕터 기능은 영상 제공자만을 위한 기능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의 모델은 시청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존 서비스로는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 GPT를 들 수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대사 자막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UI를 제공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주제와 관련된 자막만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UI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한 챕터 생성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율적으로 주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OCR 기법을 활용하여 단순히 대사를 추출하는 것을 넘어 영상 내 자막을 탐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터로게이티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질문을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영상을 분할함으로써 정보 전달 영상의 주요 주제 소재인 의문문을 통해 챕터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로딩을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고 타임스탬프를 통해 원하는 시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모델을 파인튜닝하기 위해 다량의 단어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단어 이미지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에 역으로 날것의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날것의 텍스트들은 질문은 대부분 구어체라는 점을 착안하였고, 이에 주제별 텍스트 대화 데이터와 한국어 챗봇 데이터에서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은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형태였기 때문에 수집한 문장들을 단어로 분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각각의 단어를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였습니다. 이후 동영상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오그멘테이션을 실시하여 총 100만 장의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I 허브의 OCR 단어 데이터셋을 도입하여 단어 인쇄체 이미지와 랜덤 오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추가해 총 110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월드1과 월드2 폴더에 각각 저장한 후 이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txt 파일에 저장시킨 후 모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동영상에서 질문을 추출하는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으며 크게 두 가지의 모델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에서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두 모델로 나뉘는데 동영상 프레임에서 단어별로 바운딩 박스를 추출하는 텍스트 디텍션 모델과 각각의 박스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텍스트 레코그니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문문을 분류하는 이터로게이티브 모델입니다. 이는 텍스트 정보를 입력해서 의문문에 해당하는 문장들만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 선정 과정입니다. 오픈소스 OCR 라이브러리에 대해 샘플 동영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고 이에 디텍션 스테이지는 정확하지만 레코그니션 스테이지에서의 결과값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디오 텍스트 특성상 디텍션 기술이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에 디텍션은 서베이 논문을 참고하여 모델을 단순 차용만 하였으며 파인 튜닝이 필요한 리코그니션 모델만 추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논문을 중심으로 디텍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주로 전체 텍스트를 보고 단어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찾는 하향식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학습하지 못한 형태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저조한 예측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크래프트를 선정했습니다. 크래프트는 상향식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변적인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델에 이미지를 입력하면 글자를 탐지하는 레지언 스코어가 단어인지에 대한 연관성을 검출하는 어피니티 스코어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단어 단위의 바운딩 박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텍스트가 아닌 것을 텍스트로 딕테이션하여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그림과 글자를 구분하는 임계점인 텍스트 스레스홀드가 낮아 생긴 문제였고 이에 텍스트 스레스홀드를 디폴트가 0.7에서 매뉴얼하게 올리며 최적의 값을 찾아내어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의 순서가 바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래프트는 박스의 순서를 Y좌표가 위에 있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박스가 정해지면 제품, 비슷한 순으로 박스 순서가 뒤바뀌는 어순 오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운딩 박스끼리의 픽셀 간 인접도를 측정하였고 같은 문장이라고 인식하면 어순을 되돌려주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레코그니션 모델입니다. 기존 CNN, RNN 기반의 모델이 부정확해 보다 우수한 모델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는 TR-OCR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TR-OCR은 기존 모델의 복잡한 전후 처리가 필요 없으며 인코더와 디코더를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는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우수성에 더해 저희 시스템의 특징에 맞는 파인 튜닝까지 진행하여 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다음으로 TR-OCR의 백본 모델입니다. 먼저 인코더로는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해 티처 모델의 지시를 전달받아 학습하는 방식인 DIT 모델로 선정하였으며 디코더로는 벌트를 효율적으로 훈련시킨 로벌타를 선정하였습니다. 파인 튜닝은 빔 설치와 웜업 스테이지를 적용하였고 이벨루에이션 지표로는 음성 인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 에러 레이트와 월드 에러 레이트를 차용해 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 진행했습니다. 훈련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트레인 밸리데이션 로스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후 로스 값과 CER, WER이 모두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화 의도를 분류하는 이터로게이티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의도 분류를 위해 한국어 대화 6만 문장을 7가지 라벨로 분류한 3i4k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으며 7가지 분류 기준 중 퀘스천에 해당하는 프레딕션 스코어가 트레스홀드 이상인 부분을 추출하는 모델로 설계했습니다. 이때 라벨에 대한 분류는 벌트 기반 모델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어 데이터셋을 학습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비교하여 라벨 분류 성능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F1 점수가 가장 높은 클루 로벌타로 결정하였습니다.
파인튜닝까지 진행한 결과 로스와 어큐러시가 안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테스트 데이터셋과 비교한 결과 또한 밸리데이션 셋과 비슷하게 0.3 근처로 로스 값이 나왔으므로 원하는 미니마에 근접했음을 확인하며 모델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과 서버를 더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완성된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챕터 생성량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유튜브 영상 우측에 타임라인을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후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시청하는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 영상의 링크를 포함한 요청을 서버로 보내는데요. 서버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여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초단위로 분절해 타임라인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환경을 설정합니다. 이후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을 통해 분절한 이미지 내 텍스트를 추출해 문장을 구성하고 인터로게이티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거쳐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만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챕터별 문장들을 생성하고 나면 서버는 중복된 문장들을 한 번 더 처리하고 타임스탬프와 함께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보냅니다. 해당 텍스트를 받은 확장 프로그램은 타임스탬프 및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문장을 정리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전체적인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챕터 생성량을 통해 원하는 지점으로 쉽게 이동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함으로써 바쁘지만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유튜브에 연관된 서버이기에 시청자들은 지속적으로 편리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크롬 익스텐션을 활용하여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접근성 및 확장성이 넓어 더 많은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외에도 다른 동영상 플랫폼과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며 챕터 생성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하며 사용한 출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튜브를 시청하면 이렇게 영상 우측에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딩 화면이 생기면서 서버와 확장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하며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버 쪽에서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확장 프로그램에 전송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된 타임라인에서 시간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영상이 해당 시간대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타임라인을 만드는 기준점을 총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타임라인은 기본 생성 타임라인이고 오른쪽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좀 더 세세한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로딩 화면이 뜨면서 네, 시간 관계상 서버 여기까지 쪽에서 보여드리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것. 네, 비디오 하이라이트 스나이퍼 챕터 생성량이라는 주제로 우리 고려대학교 과정 큐티 냥냥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